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니오 그다음에 그 뭐 리오토나 샤오펑이 지난주였나요? 뉴스가 많이 나왔죠. 아니 뭐 1개월치 뭐 6개월치 뭐 반기 해갖고 인도 한 개 많이 증가했잖아요. 차량 네. 인도수가 맞아요. 증가했는데 주가가 좀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날은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좀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칩 부족 나오고 때문에 있어요. 아마 전기차 많이 못 만들 거라는 아마 내용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네, 맞아요. 그런 뉴스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오늘 테슬라에 대적할 만한 그러니까 전기차 3인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조사를 해봤어요. 네. 테슬라 이길 수 있다고요? 그 승자는 나중에 가려보도록 하고 급하셔서 아니 그러니까 성격이. 내가 볼 때 내가 뭐냐면 그 포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포드가 개인적으로. GM이랑 포드도 사실 네, GM, 포드.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왔었고 네, 많이 그 올랐어요. 부분까지 다루기엔 시간 관계사 아니, 예전에 저번에 어 했었으니까. 소장님이 다루신 영상 지금 옆에 아마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GM이랑 포드가 전기차 경쟁에서 테슬라를 이기고 위너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것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테슬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테슬라 2분기 인도 대수가 공개가 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뉴스가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반도체 쇼티지 현상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글로벌 차량 이제 기업들이 다 난항을 겪고 있는데 유독 테슬라는 그와 대조되면서 어쨌든 최고의 인도 대수를 공개했다 하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전망은 엇갈리고 있어요. 배런스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던 인도 대수가 20만 대였는데 20만 대였죠. 그거를 아주 소폭 웃도는 수준이었다. 홈런까지 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평가가 나왔고요. 올해 지금 2분기에 20만 1,250대를 인도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는 120% 정도 증가를 했고 사실 지난 1분기 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었거든요. 18만 대를 좀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었는데 지금 20만 대니까 역대 종전 최고치도 갈아치운 그런 상태입니다. 모델 3와 모델 Y, 그러니까 보급형 모델들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월가 기대에 부응을 하려면 47만 5천 대를 더 인도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 전체로 봤을 때 86만 5천 대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1분기 18만 대, 2분기에 20만 대, 20만 대? 합치면 38만에서 39만 대죠. 그렇죠. 지금 계산하고 계세요? 계산하고 있죠. 머리 아파.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숫자가 과연 3, 4분기 하반기 때는 47만 5천 대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부분을. 이제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사실 요새 뭐 오명이 많죠. 테슬라가요. 순위가 확 내려갔어요. 순위가 내려간 게 아니고 한 달 최근 1개월 매매에서는 순매도예요, 순매도. 순매도예요? 아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쵸. 또 이제 보면 막 자꾸 이상한 얘기 해갖고 조금 본연의 사업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어떨까. 맞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올해 이제 YTD 기준으로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3.7% 하락세,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올해 초 1월에 900달러까지 찍었다가 쭉 내려와서 그러니까 최근에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680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달 동안에는 13% 정도 반등을 했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아쉬운 성적이다라고 그렇죠.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향후 하반기 때는 테슬라가 과연 어떨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호재 소식을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900달러로 제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올 초 고점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이유로 된 게 인도 시장 진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향후 10년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미국, 중국, 유럽에 이어서 인도 시장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하는데 그 인도 시장을 과연 어떤 전기차 업체가 선점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랑 인도의 모디 총리랑 악수하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인도 진출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꾀하고 있어서 인도에 갔군요. 네, 엄청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해요. 쉽지 않은데. 2022년부터 이제 차량 판매를 인도에서 할 목표였는데 그거보다 더 빠른 2021년 하반기부터 차량 판매를 시작할 수 있을 거다라는 소식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6월달,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직원 채용 공고도 공식적으로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고위급, 약간 CEO급의 CEO 급? 인도에서 이제 채용을 강화를 하고 있고 인도에서 차를 팔 수 있는 라이선스도 이미 획득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도에서도 테슬라가 이제 진출을 한다면 그 선점 효과로 인해서 900달러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모건 스탠리의 분석이고 이게 아직 이제 한국에서는 기사가 안 나왔더라고요. 안 나왔어요?
오. 그러니까 아주 살짝 언급 정도만 된 건데 소식입니까? 테슬라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들이 많으니까 주가에 대해서는 향후 좀 엇갈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이 두 가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머스크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일론 머스크를? 네. 저는 그런 스타일이구나. 저는 약간 세상을 바꾸려면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전 막말하는 비트코인 사람들? 투자도 막말하고 막. 막말한다기보다는 예. 막말하긴 하죠. 최근에 좀 그렇긴 해요. 태연 앵커가 마음이 되게 자애롭고 착해. 아니 근데 다 포용을 다 합니다. 좋은 눈으로 봐. 아니 근데 일론 머스크에 대한 팬심은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또 좋아하는 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사업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에 대항해서 부상할 수 있는 세 가지 종목 니오와 샤오펑 이 두 가지는 중국차고요. 하나는 루시드 모터스라고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입니다. 아 루시드. 그 로고 본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지금 스펙으로 들어오는 게 많이 혹시? 맞아요. 아, 그렇군요. 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네, 할 텐데 네. 먼저 니오부터 공개를 해볼게요. 니오가 아직 한국에서는 저도 못 본 것 같기는 한데 중국 기업이죠. 역시나 6월 인도량이 공개가 됐는데 역대 최고 기록을 맞아요. 세웠고요. 6월에 전기차가 8,000대를 인도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인도량에서 8,000대를 돌파를 했고 5분기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출하량과 관련해서 상반기 인도량도 41,956대로 지난해 연간 인도량의 96%를 이미 달성을 했으니까 하반기에는 요만큼만 해도 94%만 해도 작년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설사 이제 수급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훨씬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이제 분석 결과였고요. 샤오펑 역시 2분기 때 17,000대 넘는 차량 인도를 해서 상반기 누적 인도량이 3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샤오펑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이제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을 전할 텐데 이 두 기업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엄청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 많이 올랐어요? 니오가 지난주에만 12% 상승을 했고요. 세 달 동안에 27% 올랐는데 테슬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거 YTD 기준으로는 3.4% 정도 상승에 그쳤지만 한 세 달 정도 들어서는 급반등하고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최근에 서학개미들 사이에서도 많다.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니오가 그걸 상대적으로 잘 조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가는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또 재밌는 게 최근에 그러니까 밈 주식까지는 아니지만 월스트리트 배츠에서 이 니오에 대한 언급량이 엄청 늘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서 니오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보는 집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400달러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 왜냐면 지금 현재 400 주가가 50달러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8배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지금 컨센서스 상으로는 59달러가 아이비들 사이에서 목표치고요. 아이비들 사이에서 가장 높게 지금 바라보는 게 다이와 증권이 92달러로 잡고 있다고 하니까 2배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레딧이랑 이 월스트리트 배츠 내에서도 100달러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예측 수준입니다. 어쨌든 컨센서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 테슬라보다 니오 쪽에 더 베팅을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베팅을 하고 있어요. 아까는 뭐 일론 머스크 좋다면서 그러다 머스크는 이제 저는 스페이스 X 쪽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테슬라보다는. 이 중국 전기차들이 나쁘지만은 않은 게 그러니까. 중국 자체 내에서 그 탄소 저감 정책을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서 이런 전기차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강제적으로 더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보조금도 많이 자기네들만 주고. 잘하면 정말 중국에서 나라에서 밀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좀 없어요. 전망이 뭐 이거 밀어주다가 또 갑자기 또 수틀리면 또 막 그럴 갈굴까 수도 봐. 있죠. 왜냐면 디디 출신 디디 디디 추측은 뭐예요? 지워. 왜, 앱 지워. 왜 앱 지우라고 그러면 뭐 지워. 여기에 이렇게 할 또 수 엉뚱한 뭐 데이터 담고 있어 하면서 옥죄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근데 일단은 이거는 뭐 지금까지는 근데 글로벌적으로 얘네가 우리가 탄소 저감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는 공언을 얘는 했기 뭐 때문에 그냥 한동안 두겠네요. 네. 그리고 뭐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가 질 수 없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국에서는 그렇죠,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니오가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는 가장 좀 유심 있게 보면은 좋은 기업이고 두 번째가 이제 샤오펑인데요. 샤오펑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아요. 한 달 동안에 18%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잠깐 간략하게 언급을 드렸지만 7월 7일에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홍콩 기업 공개를 통해서 약 2조 2,200억 원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자동차 산업들이 굉장히 투자금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투자금을 이번 홍콩 증시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 채널을 하나 더 갖게 되는 거다. 이러면서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때문에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이 샤오펑의 주가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사실 상장이 돼서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작년에 15달러 수준에서 시작을 했다가 74달러까지 찍었었어요. 15달러였어요? 네, 15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74달러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이제 43달러에 내려온 상황인데 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게 월가의 들린 말에 의하면 샤오펑이 3단계까지 갔대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3단계까지. 오. 자율주행 3단계 뭐냐면 그냥 고속도로 같이 쭉 뻥 뚫린 데서 혼자 갈수 있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기차는 다 대부분 다 만들 것 같아. 또 그쵸. 약간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더 뭘 갈 거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테슬라는 누구나 다 자율주행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들도 한번 그 더한 미래가 뭔지 좀 보고 그래 주가를 더 줄 그쵸.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많이 올랐네 진짜. 많이 올랐고 와. 니오랑 리오토도 홍콩에 상장을 할까 고민 중이라고 해요. 왜냐면 그런 자금 조달 채널을 하나 더 갖게 하려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된다면 저는 주가가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홍콩 더 증시의 상장이 확정이 된다면.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중국이 아니고 루시드 모터스라고 루시드 모터스. 미국의 이게 참, 예. 전기차 예, 스타트업인데 예, 예. 이게 사실 루시드 모터스보다 우리나라에선 처치 캐피털 CCIV 가 CCIV가 맞아요. 작년부터 올 초까지 진짜 핫했거든요. 그러니까 루시드 모터스랑 합병을 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진짜 뭐 천장을 뚫을 정도로 굉장히 잘 갔었는데 지난 2월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합병이 성사가 됐어요. 루시드 모터스와 그리고 CCIV라는 티커를 가진 처칠 캐피털의 합병 협약을 맺었는데 이 합병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기업 가치가 26조 7천억 원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미국으로 240억 달러인데 니콜라, 로즈타운 모터스 유명했던 기업들이잖아요. 네, 역시나 이제 합병 상장을 통해서 했었는데 이때가 40억 달러 정도 가치를 인정받았었는데 루시드 모터스는 6배나 더 높은 기업 가치니까 뭐 기업 글쎄요. 가치가 좀 부풀려졌다라는 그런 비난도 있지만 어쨌든 가치로만 보자면 굉장히 큰 가치네요. 인정받은 기업이라고 하고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CCIV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YTD 기준으로는 170% 상승률을 보여주고 올해요? 있고요. 올해만요? 네, 올해만. 그러니까 굉장히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했던 종목으로 인기를 끌었었고 맞아요. 합병이 확정이 됐었고 지금 이제 22일 날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서 여기서 승인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거래가 이제 CCIV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루시드 모터스라는 이름으로 또 거래가 네, 그렇죠.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죠. 이 기업 공개로 마련된 자금을 그럼 어디다 쓸 거냐? 이제 루시드 모터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루시드 에어라는 차량을 인도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루시드 에어? 네, 이름이 루시드 왜 에어인데 에어라고 그럴까? 왜 에어라고 했을까? 그 올라가나? 뭔가 가볍고 되게 이런 느낌을 날- 주려고 하지 날개 않을까? 나와서 날렵하고. 여기도 택시 하나? 여차. 고급 세단이에요. 고급 고급 세단의 고급 세단. 느낌인데 네. 8천만 원부터 이제 세단이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 가격이 꽤 있어요. 가격이 꽤 있고 그럼 우리 전세관 앵커 1년 연봉인데 아니 차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 1년 벌어서 차 한 타기 좀 부담스럽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주지 않을까요? 전기차니까. 보조금이요? 근데 너무 크게 박장대소 해갖고 그 어떤 웃음인지 너무 부인하는 느낌이었죠. 아니 너무 살짝 미소만 지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넘어가네 사람들이. 착해. 그러니까 착해. 사람들 진짜. 제 바람입니다. 네. Anyways, 아이고. 이 CEO의 포부가 정말 대단한데요. 우선은 증시 상장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얘네들도 뭐 애플이나 인텔 그리고 구글의 웨이모 자율주행차 쪽에서 CEO들 막 영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CEO급의 임원들이 영입을 하고 있고 주말에 야후 파이낸스에서 인터뷰를 가졌거든요. CEO가. 근데 굉장히 멋있으시더라고요. 영국 사람인데 얼굴이? 발음이 영어 발음 신뢰감이 좋았어, 영어 발음이? 영어 발음이 영어 영국 발음 좋아요.
매력 포인트더라고요. 아, 영화 잘하시는 분이셨네. 여기서 이야기를 하기를 현재 기술 경쟁에서는 단 한 명의 주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테슬라고 여기에 대항할 만한 두 번째 주자가 바로 우리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two horse race라고 두 마리의 이제 말들이 경쟁을 하는데 테슬라만 유일하게 인정을 하고 거기에 버금가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루시드 모터스다라고 루시드다?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루시드 에어가 본격적으로 생산 그리고 인도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미 10,000건이 예약이 됐다고 해요. 저도 하고 싶은데 연봉 8천만 원 될 때까지 우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안 나온 거죠, 차가 아직까지?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디자인만 그렇죠. 볼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예뻐요. 예뻐요? 고급스러워요. 되게 어. 예쁘더라고요. 사진 나가고 있을 겁니다. 나갑니까? 네. 요즘 차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네. 예, 전기차. 영화에 나오는 약간 우주에서 차들 같은. 탈 만한 그래요? 그런 디자인이에요? 루시드 그다음에 로즈타운 모터스라든지 니콜라 워낙 기업이 많아요. 맞아요. 많아갖고 요새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선택에 약간의 좀 물론 이제 많아지니까 좋겠지만 그 중에서 정말 알짜배기 기업을 잘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 또 워크호스 아시죠? 워크호스 그것도 밈 주식으로 엄청 인기 또 많았죠. 카누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 커피 카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카누가 있어요. 그것도 전기차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많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 제 2위의 기업이 뭔지를 유심히 봐야 잘 되는데 선별해야 될 텐데. 자기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다. 다 자기라고 하죠. 하지만 여기 잘 고르셔야 된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스펙으로 들어온 기업들이 그렇게 조금 이렇게 좀 맞아요. 튼튼한 기업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일부는 스펙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있죠. 잘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그나마 루시드라든지 로즈타운 모터스는 이미 공장 다 있고 뻥이 아니니까 보시면 좋은데 다만 이제 진짜 판매 대수 예약 대수가 10,000대가 넘어가느냐. 솔직히 요즘에 플러그 이제 뭐죠? 그 로즈타운 모터스가 요즘 밝히고 있잖아요. 다 우리 거짓말이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 이제 원래 예약 받은 거를 네. 그 실토하면서 일단 CEO가 CFO가 또 사임하는 그런 또 안 좋은 모습이 나오는 바람에 불신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모습이거든요.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여기 또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왔고요. 한국경제TV 앵커 전세원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저의 색다른 면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면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다시 해야겠다 이거. 너무 말이 길어졌다. 네. 뭐 바야흐로 뭐라고 그러지? 무슨 시대에 왔는데 근데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려운 얘기 하면 그냥 쉬운 얘기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지만 언니 믿고 따라와.